예, 이제 내 짱으로 삽시다의 제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 3강에서는 의식개혁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었는가, 두 번째는 융합사고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근래의 뇌과학의 발전으로 뇌의 성질이나 뇌의 아주 자세한 그런 기능들이나 인문사회과학하고 이제 자부심이랄지 용기랄지 또는 4차 산업의 창의력을 높여주는 그런 실마리가 다 뇌과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과학적인 근거에 뒷받침해서 내 짱으로 삽시다, 의식개혁의 과학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이틀은 한국인의 의식구조. 이 세 가지를 제 3강에서 논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의식개혁이라는 것을 나의 경험을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27년 전에 한국병을 고치자 이제 그런 화두로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 대선의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그 마당에, 아마 내 생각에는 초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가서는 IMF가 다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한국병을 고치자라는 선거 캠페인을 많이 이야기를 한 것을 거의 30년 전에 젊은 독자들은 그것을 잘 체험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의식개혁을 하자, 그때 제가 상당히 관여를 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조금 공헌을 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는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나쁘면 나쁜 것을 고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신중하게 해야 할 텐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한국병을 고치자는 것을 이제 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김대중 라이벌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 한국병이라는 나쁜 의식구조는 결국은 김영삼 정부나 김영삼 거기 당의 병이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같은 문제의식을 놓고 서로 토의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는 틀렸다, 네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 의식개혁은 좋죠.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제 관여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의식개혁 한다고 많이 이제 노력을 좀 했습니다만은 역부족이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어받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거의 이제 의식개혁에 관한 건데, 예를 들어서 21세기 건국위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1,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때 이제 건국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총리가 이제 맡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그런 프로그램이 전부 다 정치나 선거판 또는 투표를 의식하면서 구호에 그쳤지, 그 상세한 내용 알맹이도 모르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걸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내가 따지고 이제 평가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법과 사법부를 개혁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명박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아예 의식개혁에 대한 그런 마인드도 전혀 없었고, 국책에 반영하지도 않고 또 그런 분위기를 이끌지도 못하고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식개혁이라는 말 자체는 아주 완전히 사장된 겁니다. 이게 참 좋은 우리나라에 적실히 필요한 구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젊은 학자나 정부 기관에서 연구하거나 대안을 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일개 동네 의사가 하도 답답해서 의식개혁의 알맹이, 즉 넷장운동의 핵심 또는 자아와 자부심을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끌어올리냐, 그게 알맹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애를 그동안에 관찰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을 이제 정리해가는 중인데, 그것은 나중에 또 다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융합사고라는 것은 요새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4차 산업이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면은 이게 한 분야에 전문가로서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술한 사람이 이공계를 가서 뭐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또는 이공계에서 기술자나 또는 대학 교수가, 이공계 대학 교수가 예체능계를 또 공부를 해서 서로 다른 분야를 믹스해 가지고 또 창의성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융합, 이게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공부해서 발견 내용이 여기 지금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서구의 의식이 발전한 것은 이제 르네상스 그 즈음에 발전하긴 했는데, 그 이전에라도 정치적으로 영국에서부터 자유, 그러니까 왕하고 귀족하고 서로 세력 다툼, 누가 이권을 차지하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정치 투쟁이 시작한 겁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주도권을 개인이 가져야 한다, 그런 사상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그걸 이어받아서 완수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때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정치에서도 자유와 선택을 중요시하고, 자유와 선택을 본인이 결정했으면은 결국은 양심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그 자유만 계속 누리고 거기에 대해 따르는, 부과되고 따르는 책임의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아주 중요시 되는데, 이런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상, 그런 것도 관계가 되고, 자아의식이 싹트는 거. 자아의식은 개인적인 자아의식입니다. 집단적으로 자아의식은 좀 태동하기가 어렵고, 개인적인 자아의식, 자아자부심, 이게 이제 깨어나는 거, 이제 개인적인 르네상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래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 누적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이건 이제 창의라고 압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제 중요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부에서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해야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너무나 강압적으로 하면은 이제 암기식하고 아무 소용없는 교육 정책이 계속되면은, 우리나라는 머리도 좋고 괜찮은데 자꾸 머리를 퇴화시키고 쓸모없게 자꾸 만드는 교육이나 주가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면서, 동양의 도덕은 결국 서양의 양심과 책임, 그리고 자유와 선택하고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개념이 아닌가. 그러니까 동양 사고와 서양 상호를 융합을 하면은 더 좋은 창조적인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의미로 지금 융합사고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근래에 이제 다른 분야의 융합, 통합 그런 학문이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건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의 의식구조를 보면은, 저는 말이죠, 이 우리나라의 의식구조의 원형이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론이라고 하면서, 이게 상당히 많이 우리 심성에 또는 머리에 많이 이렇게 진화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병의 6가지 부정적인 의식구조에 다시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여튼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5, 6년 전에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것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우리 또 민족성은 누구나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과하면 나쁘고, 덜하면은 무기력하고 진취성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묘한 이제 만족감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그리고 아주 나쁜 이제 국민성이나 의식구조는 이제 한국병이라고 해서 이제 묶어서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게 되면은 내가 왜 이런 근거에서 자아 자부심을 또는 내장 운동이나 의식계획을 한 가지로 묶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발전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이랄지 그런 게 전부 다 의식구조의 틀, 의식구조의 내용, 그 다음에 그 시스템하게 계통적으로 분류된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일을 풀어내고 이해하기 쉽고 또 서로 소통하기 쉽고 머리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차차 4강, 5강 강의가 됨에 따라서 차차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3강은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